여기 담배가 유익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와 함께 말이죠. 흔히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담배,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20세기) 후반, 과학계에는 한편의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학자들과 과학 철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과학전쟁. 현대 물리학의 대부 스티브 와인버그는 그의 저서에서 과학 철학이 과학에 미친 영향은 전무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과학은 사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노턴 와이즈 교수는 와인버그가 철학자들의 주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과학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 곧 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끝없이 이어진 논쟁. 전쟁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은 사회적 요소에 따라 만들어진 지식인 걸까요? 과학 기사에 실린 이 담배 유익성에 관한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이 명제, 이것의 정립과 그 증명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과학이 구성될 수 있을지 알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정제된 과학의 이면, 관찰, 가설 설정, 실험, 그리고 검증. 이 숨겨진 과정들 속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개입하고 있을까요? 먼저 관찰 단계입니다. 토끼가 담뱃잎을 먹고 있습니다. 담뱃잎을 먹지 않은 토끼보다 훨씬 큰 모습인데요. 이를 본 두 연구자는 서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념이나 받아들이는 이론에 따라 관찰 내용이 다르게 구성된다는 것,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 하는데요. 해가 수평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고 브라해는 태양이 진다고 하고 케플러는 지구가 자전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관찰의 이론 의존성은 객관성의 기초가 되는 과학의 관찰에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런 관찰은 앞으로의 가설과 실험을 교묘하게 구성해 결과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인 가설 설정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자 A는 아까의 관찰을 토대로 이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도 엄밀하고 정확한 논리에 따라 세워져야겠죠? 하지만 A의 가설은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나 증명이 가설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담뱃잎이 동물의 성장에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 A는 쥐들을 담뱃잎을 준 쥐와 평범한 잎을 준 쥐로 나눠 실험을 진행합니다. 한 달 후 확실히 담뱃잎을 먹은 쥐들이 덩치가 커졌고 A는 자신의 가설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타당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이는 A가 가설을 위한 검증 실험을 꾸민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담배는 신경불안을 유발하여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 운동량은 감소하고 피하지방층이 형성되어 일시적인 몸무게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하지만 A는 운동량 통제와 호르몬 체크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교묘히 이를 숨겼습니다. 이런 실험의 의도적인 구성은 연구가 특정 비학문적인 목적을 가질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2006년 미국 코넬대 의과대학 헨시케 박사는 폐암 사망의 80%가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를 통해 방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이 연구는 폐암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담배에 관해서도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실험들이 모두 담배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지원금은 총 360만 달러. 애당초 회사 입맛에 맞는 가설을 위해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가설이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번 과학의 객관성은 흔들리게 됩니다. 실험 단계에서도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합니다. 과학자 사회에서 인정받는 실험 풍토나 실험 패러다임에 따라 실험 과정부터 결과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험 도구나 방법 모두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연구자 A 역시 담배의 유익성을 주장하고 설득시키기 위하려면 그 시대 타당하고 인정받는 방법과 논리대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 실제로 그 실험 풍토에 영향을 받아 잘못된 실험과 결과가 도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
들어보셨나요? 임산부들에게 입덧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었던 탈리도마이드. 하지만 판매 1년 후 팔다리가 없거나 장애가 있는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부작용을 초래한 원인은 바로 광학 이성질체에 있었습니다. 탈리도마이드는 독성을 갖는 쪽과 약효를 갖는 쪽이 따로 있는 광학 이성질체의 혼합물이었던 거죠. 그중 하나의 이성질체인 R-탈리도마이드가 높은 진통제 혹은 진정제 효과가 있었고, 나머지 하나인 S-탈리도마이드는 인간에게 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었습니다. 당시 실험에 사용한 쥐는 이러한 광학 이성질체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실제 약을 사용하는 인간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시 동물 실험이 임상 실험의 주류를 이뤘고, 이런 이성질체의 작용 차이를 고려한 실험이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실험 방법이 구성된 것입니다. 과학이론의 성립 마지막 단계 검증. 가설이나 실험의 단계에서 오류나 주관적 해석이 개입됐더라도 검증이 무척 엄밀하고 객관적이라면 결과적으로라도 과학은 객관적인 지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검증 단계도 말 많고 탈 많기는 마찬가지. 불과 6달 전, 올해 5월에 있었던 제2의 황우석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피부 세포를 가지고 배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 셀에 게재됩니다. 유명 생물학술지 셀. 동료들이 직접 검증하는 피어 리뷰까지 거쳐 이 획기적인 논문은 통과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진과 데이터가 모두 가짜로 제시된 것. 사진은 복사인 것으로 판명나고 데이터에는 몇 가지 오류들이 발견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술지조차 그 검증력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이론의 정확성보다는 구독수와 광고 수익에 열을 올리는 저널들의 현실. 이미 과학에는 시장 논리까지 개입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 과학전쟁은 과학자 사회와 사회 구성주의자들 간의 소모적 논쟁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두 집단이 괜히 충돌한다는 질타였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줬다는 겁니다. 특히 과학과 기술이 급변하는, 또 급속히 확산되는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고민거리 말입니다. 과학은 무엇일까요? 과학의 본질은 대체 무엇일까요?